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또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 주십시오. 생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받을게요. 1544-8520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여러분 어떤가요? 약간 혼란스러우시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행복한 재테크가 존재를 합니다. 특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혼란함을 깔끔하게 해결시켜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벌써부터 든든합니다. 부동산 관련 궁금증, 사실 나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다양한 얘기 전해 들으시고 궁금증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이슈를 한번 볼게요.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 불안해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아니, 어느 곳은 미분양도 있다는데?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나라 부동산은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네. 전국적인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서울에서요. 올 1분기 분양 물량이, 즉 공급 물량이 단 한 곳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잠깐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올해요. 올해 1월, 2월, 3월인데 자, 서울 한번 볼게요. 서울이 이렇게 까만 표시입니다. 이 까만 표시인데 요때 빼고는 물량이 없어요. 아예 공급 물량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지금 수치상 나타나는 거냐면요. 지난 5년간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지난 5년간 1분기의 데이터를 봤을 때요. 역대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의 지금 공급량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무엇이든지 간에 원인을 찾아놓으면 방법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게요. 첫 번째는 전국이 불안한 것도 굉장히 큰 요인을 지금 미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정비사업이에요. 정비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정비사업 그러면 재건축, 여러분 잘 아시죠? 재건축과 재개발, 이 사업들에 대한 문제인데 먼저 이 얘기부터 한번 해드려 볼게요. 아니, 전국이 불안한데 왜 공급량이 안 나와? 이런 의문점 있으시죠? 자, 보세요. 전국이 불안하다라는 건요. 우리가 시장을 예측해야 되는데 이 시장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자, 예측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사업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까요? 적극적으로 할까요? 사업을 안 하죠. 자, 공급량 단기간에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즉, 전국이 안정이 빨리 돼야 사업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시장 예측도 확실성이 높아짐으로써 다시 늘려갈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서울 같은 경우는요. 자, 재건축 재개발을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서울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 빈 땅 있나요? 자,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도 빈 땅이 있나요? 구도심에 봤을 때 빈 땅이 없습니다. 빈 땅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하지 않으면 공급을 맞춰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냐면요. 불안하잖아요. 전국이 불안하잖아요. 뭐 어떤 차질이 생겨요. 무슨 차질? 어떤 차질이 생기냐면 조합원들이 자꾸 내용을 겪어요. 서로 의견이 자꾸 안 맞아요. 이렇다 보니까 공사 일정도 어떻게 돼요? 지연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물량 해결하려면요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될 것은 지금의 현재 이제 어지러운 전국 현상부터 빨리 좀 해결돼야 되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이고 공급 물량을 두 번째로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어떻게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지에 대한 논의도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라면 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 부족이 조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바입니다. 네, 사실 뭐 재건축 시장 위축돼 있는 데다가 정치적인 불안감은 쉽게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뭐 코로나가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언제까지나 지속이 될 것인지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네, 이게 참 관건이에요. 저희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항상 공급을 딱 놓고 봤을 때 네. 우리가 공급을 얘기하잖아요. 공급을 얘기하면 지금 당장의 공급 이게 언제부터 사실 이루어지는 거냐면 최소한 2, 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 3년 전에 인허가 물량을 봐야 됩니다. 인허가 물량이 어땠는지.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2, 3년 전이면 2022년, 2023년이란 말이죠. 코로나 시국이네요. 딱 끝날 때 그 그렇네요. 시국이죠. 네. 그때 공급량이 그러니까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적었어요.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 보니까 언제 이야기가 나왔냐면 2023년 이때부터 자 25년도 이후에는 공급량이 부족할 겁니다. 이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공급량이 다시 늘어나려면요. 인허가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인허가 물량이 늘어날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걸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시청자 여러분 아마 요즘 뉴스에서 통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PF 부실이 심각합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PF 부실이 심각하다 보니까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구나. 따라서 이 공급량 해결에 대한 공급량 가뭄 이거를 지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과 인허가 물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묘안이 필요한 것이고 이 묘안이 빨리 대책적으로 나와줘야지만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원활한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공급이 귀하면 사실 이제 주변에 뭐 얼어 죽어도 나는 신축 아파트가 좋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신데 이게 귀하다 보니까 더더욱 신축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 부분을? 자, 그렇습니다. 공급량이 적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네. 우리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이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 신축이 부족해요. 이거를 우리 수요자들도 충분히 알겠죠. 느끼죠. 그럼 느낀단 말이죠. 네. 그럼 신축이 부족하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얼죽신 이 이야기 하죠. 네. 얼어 죽어도 신축. 자, 선호 현상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할까요?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신축과 구축 간의 가격 격차가 더 훨씬 벌어지는 거예요. 자, 한 부동산 전문 업체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4년간 가격 변동을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입주 10년 미만 그리고 10년에서 30년 그리고 30년 이상 된 요거를 비교를 했더니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지난 4년간 연평균 가격 상승률이에요. 연평균 가격 상승률을 봤더니 10년 차는 한 9.1%인가 이 정도 나왔고요. 한 9%대가 나왔고 10에서 30년 차는 3.5% 정도 연평균 상승을 했고요. 30년 이상 차는 한 3.7% 정도 상승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는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럼 빨리 해결할 것이냐, 이 가격 격차를 어떻게 줄여줄 것이냐, 그리고 신축 쏠림 현상을 어떻게 구축으로 올릴 것이냐, 이 데이터를 잘 놓고 보시게 되면 그러면 10년에서 30년 차 이상의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면 이 간극을 조금 더 줄이면서 신축 선호 현상을 조금 더 눈을 시각을 돌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지금 논의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향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관찰해야 되고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는 거니까요. 이 내용을 잘 숙지해 주셨으면 아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공급 관련해서 서울의 아파트 시장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만나봤고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갈수록 비싸지는
분양가도 지금 문제인 상황입니다. 공급량 적습니다라는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이렇게 분양가까지 오르게 된다면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죠.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분양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래프 먼저 보시게 되면 당장 작년 12월과 올 2월을 비교만 하더라도요. 분양가가 벌써 또 그새 또 조금 올랐잖아요. 그렇죠? 뒤에 자리 숫자가 바뀌었죠.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민간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평균 지금 4,40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조금만 더 있으면 2분기, 3분기로 가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올 연말이 가면 하반기가 가면 5천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자, 조금 저는 힘들다라고 보는 이유가 앞으로 계속 분양가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예요. 자, 우리가 익히 아는 원가 상승 이건 당연한 거고요. 원가 상승 이거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규제 때문에도 더 상승을 해요. 여러분 규제? 아니 여기서 무슨 규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건축 규제가요. 건축 규제도 갈수록 까다로워집니다. 여러분 요즘 층간소음 문제 많이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닥 높이를 높이고 아니면 자재를 더 좋은 걸 써야겠죠. 당연히 건축비 올라갑니다. 원가 상승 올라가죠. 여기에 올 6월부터요. 제로 에너지가 의무화됩니다. 자, 제로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친환경이에요. 친환경. 이제 건축물도 친환경 요건에 맞춰서 무조건 지으세요. 이게 6월부터 의무화가 돼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원가 상승 요인이죠. 따라서 앞으로 분양가는요.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효과를 또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냐면 신축, 새 아파트만 올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축이 올라가면 연쇄 효과로 구축도 따라서 올라간다. 앞서 우리 데이터 보셨죠? 신축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구축도 올라가는 데이터를 분명히 보셨습니다. 확인하셨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따라서 우리 이제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되냐면 나는 무조건 나 그래 얼죽신이야. 이것만 고집하실 게 아니라 신축을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면 아무 대책 없이 시간을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구축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앞서 우리 10년에서 30년 차, 30년 이상 차 이런 것들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눈여겨보시고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면 이른 시간에 빨리 시장 진입을 하셔야지만이 이러한 분양가 상승이 돼도 걱정을 안 하실 거고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도 이미 내가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내가 시장 참여자가 언제 될지 빨리 돼야 될지 좀 더 망설여야 될지를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양가 상승세 분위기도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부동산 이슈 짚어봤고요.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정보는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에 맞게끔 현명하고 똑똑하게 또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주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 준비돼 있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